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가 오는 수요일이고요. 오늘 일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일부 뉴스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가 그 오송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2년 전 오늘이라고 떴더라고요. 저한테 제 개인 피드에 보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뭐 이런 게 떴어요. 제가 거기서 지금 온 나라가 물난리고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래도 되냐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게 떠올라서 오늘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강제 네. 구인의 한 해 만에 그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2년 뒤에 자기의 처지를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처참합니다. 오송 참사 2주기 맞아서 어제 현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찾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 오송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런 사회적 참사 희생 유가족들을 만나서 뭐 사고 뒤에 정부 지원이라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하고 대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고 했어요. 관련 내용들이 더 들어오면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게 오늘 오전에 한겨레 TV가 9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원래 몇만에서 시작하셨죠? 저희가 그 다이브 뉴스 다이브가 4월 7일 날 첫 방송했는데 그때 70만 초반대였거든요. 20만이 늘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정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커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네. 진짜 궁금하네. 와, 너무 취재 편의점 지금 상황이 어떻죠? 매우 안 좋아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매우 안 좋은데. 너무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타 채널이 취재 편의점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근데 뉴스다이브가 20만 늘어날 동안 취재 편의점 2만이 빠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여러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한겨레 내가 TV와 여기 나와 있을 때가 아니네. 취재 편의점을 가야겠다. 동시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100만까지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 구치소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피고인 윤석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내란 특검에서는 강제구인 시도를 했고 서울 구치소에 강제구인 인치하라라는 지시를 했더니 구치소 측에서는 특검팀에 집행을 위한 수사관이나 검사를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는 뉴스들 계속 나왔었고요. 조금 전 속보 보면 윤석열 피고인 측 그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신청했고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이 심사가 열린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장윤선 기자한테 여쭤보도록 하죠. 왜 이러는 겁니까? 뭐 늘 이런 식이었죠. 늘, 구속 취소를 신청할 때도 사실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저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쟁송을 통해서 이 상황을 위기 모면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일찍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 상황은 윤석열 뭐 현직 대통령에서 구속되던 그 시점과 많이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적부심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그 구치소 간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가 그냥 뭐 두문불출 어떤 것에도 협조 안 한다라는 취지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하나 좀 새롭게 나왔던 게 나 접견하겠다. 예. 모스탄이라는 미 교포죠. 부정선거 거론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 출신 이 모스탄이라는 인물을 접견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인단 통해서 그 알려왔는데 네. 뭐 특검에서는 지금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 금지다.
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네.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쪽에서는 굉장한 슈퍼스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모스탄을 잘 봐야 되는데 예.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그 리버티 대학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리버티요? 지금 예. 리버티대 교수죠. 리버티대 예. 교수입니다. 그 옛날에 텔레비전하고 에반젤리스트의 합성어. 그래서 텔레반젤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출연을 해서 예. 스타가 되는 전도사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자체가 어떤 대학이냐면 이 젤리 팔월이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텔레반젤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의 스타.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규모는 그 저 젤리 팔월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지만 한국 그러니까 미국의 정광훈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함직한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세운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상당히 극우 이념을 막 전파하는 대학에서? 그런 대학이 그런 대학이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레이건 시절에 상당히 영향력이 컸던 그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뭐냐면 모랄 메저러티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남아공을 지지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반으로 한 극우주의자들. 네. 기독교 우파 그렇죠. 완전히 극우 기독교 극우를 이제 키워 나가는 데인데 여기가 미국 대학 순위로 하면 한 400위권 대학인데 여기에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법학대학 원장도 하고 그리고 일리노이주 주립 그 변호사 시험 통과해서 변호사도 되고 그러니까 주요 보직을 또 이 대학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한국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인 출신의 미국인 이런 건데 한국말 되게 잘해요. 잘해요. 근데 영어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가짜 뉴스 설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미국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그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기 꽂고 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그 지지자들이 이윤어게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온 이런 그 교수 출신의 스타가 막 선동을 하면서 더 새로운 기운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훈, 그다음에 전한길, 모스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이제 윤석열 구명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구에 존재할 수는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시가 이 사람을 초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서울시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왜 그 사람의 위약금을 항공료를 이런 걸 물어줘야 하며 이런 것들은 선을 넘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뭐 서울대에서 하기로 했던 강연은 대관이 취소가 되면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어제 그 극우 성향의 단체죠 트루스 포럼이 주최했던 강연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서울대 정문 앞에 무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 40분 이상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그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그 또 이봉규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고 뭐 제가 잠시 봤었는데 라이브 접속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지금 전한길이나 이런 인물들이 이 모스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집착보다도 결탁 아닐까 싶어요. 집착이라는 말보다 어쨌든 뭐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뭐 지위라던가 신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봐라. 이런 사람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근데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또 문제적인 건 이분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었어요. 그렇죠. 뭐 소년원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위험한 사람일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어떤 이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이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주장을 조직적으로 하는 거고 예. 계속 그런 주장을 설파하는 사람인 거고 뭐 윤석열이든 뭐 전환길이든 어쨌든 부정선거 유니버스에 갇혀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 세계관이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비슷한 취지에 좀 장단을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14일에 윤상현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 제목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라는 제목이었는데 말하자면 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혹은 그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리 이 자리에 연사가 전한길 씨였거든요. 막 혼내더만요. 예. 국민의 의원들을.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지 못해서 대선을 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정점식 의원 등 지도부 한 10여 명이 여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혁신위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었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입장 밝혀라. 송원석 등의 지도부에 있는 인물들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입장 밝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러다가 자칫하다가는 이 뭐 이른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거를 반성과 혁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사실 혁신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세력이 흩어지지 않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틀을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지지도 못하고 뭐 정책과 관련해서 뭐 보수의 가치나 품격을 높이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특검 수사는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 결국에는 지지층을 잃지 않고 뭔가 우리 안에서 뭉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일부 의원들은 저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전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고리로 해서 이 사실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구독자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계속 결집해서 진짜 뭐 영남 자민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론자들로 규합하고 결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마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던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보면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사실은 적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한 40명에서 45명. 그게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언더진윤 이 사람들이 이제 강고하게 뭉쳐 있어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니환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게 국민의 힘이고 이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지금 왜 이렇게 난리겠어요. 휴대폰 바꾸고 본인과 관계된 범죄 사실이 다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이거 막으려고 뭐 공화주의도 팔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와 공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념인데 이걸 거기다가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공화주의의 개념 자체를 망각했거나 아니면 형해화시켜서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윤희숙 의원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범친윤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남탓 공방, 내탓 공방 하고 있는 것인데 합리적인 노선 갈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정치의 범주에 넣어야 되나? 그냥 극우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어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아까 여기 한겨레 오면서도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했더니 더 망해야 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 그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갈라져서 완전히 그냥 흩어져가지고 새롭게 무언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은 분명히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뭉쳐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도 김문수도 뭐 나경원 지금 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 여러 그 리더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당원들이 보기에 납득 타당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대패할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끊임없는 혼란의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모스탄 같은 사람 끌어다가 세우고 이제 극우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국민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극단적인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다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잘 안 뭉쳐요. 근데 소수의 인원은 똘똘 뭉치겠죠. 그 소수의 인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폐악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는 그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거 잠시만 뒤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첫날 선거운동할 때 그 이름 없는 선거운동을 맞아요. 일고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160억을 날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시에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을 예약하고 하면서 썼던 돈이 그 정도 된다. 네. 이게 구체적 액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또 옷들은 지금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쌓여서 먼지만 풀풀 아이고야. 이런 얘기가 들린다. 믿기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엥?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까? 근데 일단 고발하는 게 더 악수 아니에요? 왜 판단을 잘 못하는 거 아무튼 뭐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저는 같아요. 국민의힘 아까 친묵하시는 뭐 의원분들도 뭐 50여 명이 계시다고 했지만 전 그분들도 참 비겁하고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예.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고 깃발이 꽂히면 거기로 달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기업의 사조직도 아니고 나라의 한때 여당이었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조금의 희생도 없이 무언가를 얻을 생각만 하고 침 뒤에서 욕만 한다? 그 자체로도 저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한덕수 전 총리가 그냥 갑자기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정치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런 이 새벽에 기습적인 어떤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그 주역들은 사실 버젓이 당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도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지고 내려놓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굼뜨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좀 손에 잡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